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1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게요. 월가 헤지펀드 거물이 보유자산의 2%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힘 못 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반감기에 관련된 비트코인의 그 소식들 같이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터릭 부텔인 이더리움 전 세계 국가 연결할 중립 네트워크로 적합하다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CME 비트코인 선물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지닥에서 오는 14일 카카오 클레이를 상장한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라운드 X는 협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보고서에서 파괴적 혁신 기술 중 연봉 1위는 블록체인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차이나텔레콤 블록체인 5G 기술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UBCI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비트코인 계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실행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헤지펀드계의 거물, 억만장자 헤지펀드라고 알려진 이 매니저 폴 튜더 존스가 이 비트코인이 대단한 투기 자산이라면서 자산의 2%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존스는 51억 달러 규모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튜더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 겸 최고 투자 책임자인 폴 튜더 존스는 11일 미국 CN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은 손에 든 소모성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최소 1%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2%에 가깝다라고 털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이 매일 살아남으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보유자산 포트폴리오의 작은 일부 중 하나로 볼 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접근은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 나는 자산의 작은 일부분만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 폴 튜더 존스는 이 튜더 인베스트먼트가 관리하는 220억 달러 규모의 매크로 헤지펀드 BVI 글로벌 펀드의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서한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 차원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된 지 몇 시간 만에 비트코인이 2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1만 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억만장자 헤지펀드 이 폴 튜더 존스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을 지금 비트코인 억만장자인 테일러 윙클보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분기 가장 스마트하고 이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이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월가가 진입하고 있다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억만장자 이제 헤지펀드계의 거물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많이 출렁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좀 자세히 보면 이제 자산의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자산의 규모도 큰데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비중은 그렇게 이제 전체 자산으로 봤을 때는 높지는 않은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워낙에 이제 큰 리스크 대비해서 투자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산의 정말 일부를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
뭐 자산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조절해 가면서 어, 큰 리스크를 지지 않는 선에서 만약 투자를 하는 것들도 이런 전략들도 따라해 보는 것도 이제 괜찮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는 건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힘 못 쓴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실망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이 급락이 이제 아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반감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기대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반감기가 돌아오니까 아주 이제 급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에게는 좀 실망을 하는 시기였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또 올라와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기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전문가들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이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 BTC 탑의 최고 경영자 장조월은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은 3년간 강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조월은 인터뷰 중에 이번 반감기와 강세 주기가 시기적으로 겹친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와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인 플랫폼 런런비트의 창업자이자 비트파이넥스의 주주인 자오 등은 이날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서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지나친 환상을 품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만약 반감기 도래 후 비트코인이 오른다면 결정적 요인이었다기보다는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을 뿐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의 진정한 영향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OKX 소속 애널리스트인 찰스는 이 비트코인 중기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번 주 큰 폭의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재료가 소진되면서 더 큰 호재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세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한번 급락이 크게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위쪽에서 50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저항을 맞았죠. 그래서 9,200달러 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200달러 선을 또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 이제 조정이 어디까지 이제 갈 수 있을지 반감기라는 호재가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호재 뉴스로 이제 가는 거는 이제 그 재료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 재료가 없어진 상태에서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 과거의 패턴은 꽤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그래서 그 흐름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 패턴으로 갈 것인지가 지금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000달러 선의 이 지지선이 일봉상으로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는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600달러 선 정도가 다시 한번 또 지지선의 역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좀 강하게 깨고 내려갈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SI 지금 상대 강도 지수도 80에서 급격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 상태인 54 정도를 54.8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람 마스터즈의 차트 기술적 분석인데요. 지금 알람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 조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확산형으로 이 하락 구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쐐기형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쐐기형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형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중간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바라보는 구간이 우선은 6,000달러대 그리고 7,384달러 선 그리고 6,227달러 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0.618 구간,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0.618 구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하로는 지금 3,821달러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세가 조금 더 크게 되면 이 아래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1차적으로는 지금 6,227달러 선까지도 조정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전 세계 국가 연결할 중립 네트워크로 적합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중립 네트워크로서 전 세계 국가를 잇는 악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위기가 정치적 불화와 불신으로 확대되면서 이더리움과 같은 중립적인 네트워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각국 정부가 경제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가 구축 관리하는 기술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특히 이더리움이 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 화폐, 앱을 지원하는 일종의 중립적인 역할로서 각국을 연결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원하는 비허가형 플랫폼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국가 법정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전 세계 글로벌 준비 통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검열 프라이버시 중앙 기관에 대한 우려로 일반 대중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으로 더욱 향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2008년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기 상황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전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가 비금융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난 10년여간 암호화폐는 금융 분야, 즉 검열 저항적 화폐란 개념에 초점을 맞춰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점점 비금융적인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해킹 논란에 휩싸인 디파이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은 대형 프로젝트가 사용자 유입에 급급해 보안 강화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디파이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자체적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면서 이 해커 공격에 자주 노출되는 내재적 취약점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규제당하고 중단되는 것은 디파이 속성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CME 비트코인 선물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CFTC는 이 5월 5일 화요일 헤지펀드 거래 비트코인 선물의 장기 이자가 8개월 만에 1억 5천만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CME 비트코인 선물은 제품이 출시된 이래 가장 큰 월평균 대규모 공개 이자 거래자 수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폴 튜더 존스가 이 억만장자 투자자죠. 헤지펀드 투자자가 지난주에 그가 쓴 투자 정보에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이 CME 비트코인 선물 계약이 급증을 했고 이 존스의 펀드가 이미 포지션에 올랐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파생 상품
거인의 데이터는 대규모 거래자가 역사적인 수준에서 계약에 들어왔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투자자로 알려진 750억 달러 규모의 헤지 펀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가 이 3월 30일자 발표에서 펀드가 비트코인 선물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회사는 거래 활동을 CME에서 거래되는 계약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지금 이제 월가에 이런 거물급들이 조금씩 지금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투자량이 지금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은 되진 않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이 거래량들이 늘어난다는 건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선물이 늘어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조건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등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락에도 이 선물은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닥 오늘 14일 카카오 클레이 상장 그라운드 X 협의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가 개발한 암호화폐 클레이가 상장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지닥이 클레이를 오는 14일 워너마켓에 상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라운드 X는 반면에 협의된 바가 없다 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했는데요. 서로 말이 다르죠. 그래서 이 GDAC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라운드 X는 협의된 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일이냐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닥 측은 이제 상장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탈중앙화 생태계에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검증해서 상장하는 것은 프로젝트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만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죠. 그래서 허가받고 그러니까 그 탈중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은 거래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닥간거에서 이야기로는 거래소는 독립적인 심사기관으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상장에 있어 프로젝트 팀의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만 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리고 거래소는 자체 상장 심사위를 통해 프로젝트를 검증하고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상장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닥은 지금 현재 이 클레이 측과는 상관없이 이 그라운드 X 측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상장을 하겠다, 클레이를 상장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라운드 X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지금 아직 거래소의 상장 자체를 안 하고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이 그라운드 X 같은 경우는 카카오 계열사이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하고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비트에는 아직 상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고 실제 이 앞으로의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상장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한 거래소가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그냥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거래소가 상장을 하는데 꼭 개발사의 입장에 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 또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되게 난감하죠. 그라운드 X 입장에서도 이거를 상장을 하게 되면 분명히 국내에서 또 논란이 될 거고 여기에 대한 그 혼란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 기관에 또 어떤 규제를 받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클레이는 국내에서는 잘 거래를 못하고 있죠, 지금은. 거래소 자체가 지금 없으니까요. 최초 상장이, 만약 지닥이 상장을 하면 최초 상장이 될 건데, 이게 가능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보고서 이 파괴적 혁신 기술 중 연봉 1위는 블록체인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수령하는 혁신 기술 직군은 블록체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디지털 대출 서비스 업체인 캐피털 온 탭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영국 내 파괴적인 혁신 기술 산업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들이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술은 이 기존 산업 내 경쟁 질서를 바꾸고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자 행동 및 사고 패턴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그리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머신러닝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파괴적 혁신 기술이 전 세계 각국 사업과 기업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 관련 기업과 일자리 수, 연봉 등을 조사해 정리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가 평균 연봉은 7만 5천 달러, 약 1억 1,400만 원으로 파괴적 혁신 기술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빅데이터의 평균 연봉은 7만 파운드, 그리고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은 각각 6만 5천 파운드 수준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제 지금 블록체인 전문가의 평균 연봉이 1억 1,400만 원이나 됩니다.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지금 이 파괴적 혁신 기술에서 이 블록체인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 임금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기업도 나라별로 이제 숫자가 있는데요. 미국에 이제 407개, 인도에 297개, 영국에 121개로 8개 조사 대상 기술 중 기업 수가 적은 편이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내 클라우드 컨설팅 기업이 1949개, 사이버 보안 기업이 1343개, 빅데이터 기업이 978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 파괴적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도와 그리고 영국이 지금 뒤따라가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씩 나오는 기업들이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잠깐씩 출연을 하네요. 근데 한국은 아직 그 순위에는 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나텔레콤 이 블록체인 5G 기술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중국 관영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이 블록체인을 통해 5G 기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이나텔레콤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합동연구소 웨이지양 소장은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으면서, 이 차이나텔레콤은 연내 5G 서비스 가입자 수가 약 1억 7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부산 지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이 펀드 조성을 이 한국 모태 펀드가 2020년 1차 출자 산업으로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100억 원 규모의 뉴 프리전 펀드를 결성을 한다라는 기사고요. 뉴 프리전 펀드는 FMC 인베스트먼트가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 규제 자유 특구 산업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통해서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이 부산 이외에도 이제 동남권 전체를 그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이 지난해 7월에 부산시가 이제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업비트 UBCI 분석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계열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기사입니다. BTC 그룹의 인덱스를 이제 지수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요. 그 업비트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업비트 이 자체 인덱스를 이제 그 만든 거고 UBCI라고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수익률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가장 높았고 오히려 이더리움은 이제 하락한 흐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계열 인덱스는 2096.65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 인덱스는 713.43으로 동일 기간 28.7% 하락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3차 반감기가 이제 실행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미 동부 시간으로 11일 오후 3시 23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채굴 부상이 12.5개의 비트코인에서 이제 6.25개의 비트코인으로 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